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주말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어떤 좀 내용들이 많았죠. 이걸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좀 보면 뭐 이런 내용일 건데요. 잠시만요. 요걸로 이제 정리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의미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협상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들이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쪽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좋게 보는 쪽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런 내용이죠. 보면 여기 C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게 유예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전체 규모의 어떤 관세의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일단은 C와 D는 관세가 이제 유예된 것이니까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요 부분도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반을 이제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 A에 해당하는 이렇게 큰 부분은 어떤 2단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금요일 날도 그랬고 주말에도 그랬고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어떤 보도가 나온 것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좀 잘못된 게 있나? 뭐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중국 쪽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농산물의 어떤 수입 규모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과거에 요렇게 보면 그 수요의 어떤 평균 정도가 보이잖아요. 그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던 그 중국의 평균적인 규모인데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 평균 수요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하기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좀 껄끄러웠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일단 예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계속 이런 불협화음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을 뭐 관세율을 낮추든지 이것을 뭐 유예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떤 디테일한 숫자보다는 하나하나씩 관세에 관련한 어떤 이런 불확실성들이 제거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어떤 관문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걸 왜 좋게 보냐면 그 아까 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일단 뭡니까?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오히려 호재가 남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여 나감으로써 이것이 호재로 시장에 작용된 거잖아요. 어떤 기대감, 관세가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인데 앞으로는 가장 큰 어떠한
그 기대감, 그 가장 큰, 그러니까 무역 협상으로 인한 어떤 호재가 아직 남아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거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왜냐하면 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조정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어떤 구조개혁, 그러니까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아주 큰 내용들이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노이즈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그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시장이 이렇게 계속 꾸물꾸물 흘러내렸었죠. 이때 보면은 요럴 때 관세의 어떤 부과를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구간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 그래서 출렁이었고, 요때 출렁이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협상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노이즈로 보지 말고 남아있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대감을 뒷받쳐 주기 위해서 또 이제 하나 정도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연준의 자산 확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9월 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3천억 정도의 자산을 이제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재까지죠. 여기까지가 꽤 큰 양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1월 초까지죠. 1월 초까지 한 4천억 정도로 또 이제 돈이 풀릴 거란 말이죠. 새로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합치면 뭐 7천억 달러인데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저희는 상당히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게 두 개가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 실적도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 있었는데, 여기에 유동성까지도 이제 출렁일 수 있는 그 MSCI 그 조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무역 분쟁의 어떤 관세 부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제부터는 달라진 내용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급에 부담을 주는 내용도 없고, 오히려 유동성에 플러스를 주는 연준의 자산 확대 정책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하나씩 풀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단계의 어떤 것들이 아직 살아있고, 기대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협상이 꼬였던 것이 이제 풀리는 단계라면, 여기서 더 하나 이제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유동성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거니까 잠시만요. 이것을 월간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주 좀 공교롭게도 연준의 자산이 이제 풀리는, 그러니까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서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제 강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달러가 약세로 되고 당연히 이머징 시장에는 매우 좋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환율 역시도 꺾일 테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상황. 근데 그러한 상황에 우리 실적이 이번에는 좋아지는 이런 구간과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 사실 여기까지 안 좋았죠. 이 구간에 여기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런 구간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고 MSCI 조정이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좀 바닥에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환율 달러 역시도 강했고 근데 이것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달러도 이제 꺾였고 그러면은 환율이 아주 긍정적인 어떤 외국인의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실적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해소되는 이런 국면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의 큰 어떤 무언가도 이제 없어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레포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연준이 왜 이렇게 돈을 갑자기 많이 푸는지. 왜냐면 뭐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인지 어떤 그 이면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숨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팩트들은 시장이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한번 코스피를 일간으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뭐 시장이 뭐 괜찮게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떤 분산들이 많이 나왔었죠. 분산들이 많이 나와서 약세에 대한 어떠한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이 약세이지만 겁먹지는 말고 오히려 이것을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기분 좋은 어떤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신고가의 모습을 처럼 보이죠. 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근데 이 전고점을 넘을 때 시장에서는 아직 좀 우려가 있는지 거래량이 확 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이것을 뭐 깰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깨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행인 것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5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에 어떠한 골든 크로스가 새로 나왔다라는 것이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과거를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를 좀 보면 여기 때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국면, 시장의 뭐 하락 국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뭐 좀 속임수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렇게 쭉 가면 흔들릴지언정 한 50일 이동평균선을 웬만하면 좀 중심값에 두고 자리를 잡는 어떤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딱 골든 크로스를 내고 나서부터는 계속 상승 추세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진 않고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의 중심값으로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리가 잡히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요 초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나중에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계속 가는 시장이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 시장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초입 과정이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막 하락했을 때 과거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인제야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시장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보면 지금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5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에 이렇게 흔들렸죠.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과거처럼 주가의 모습은 처음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잡으면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고 이제 시세가 거의 마무리될 쯤에 다시 이 중심선을 깨는 그리고 결국엔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는 요 초입 구간에 우리 시장이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모습 역시도 그렇게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부터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고 앞으로 가장 큰 기대감이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 이것은 이머징 시장에 매우 좋은 상황이고 이어서 환율까지도 안정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매우 긍정적인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시장은 EPS 성장이 내년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높은 이런 성장률을 증가율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내용, 심리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수급의 내용, 그리고 실적의 내용,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작은 흔들림들에서 이제 조금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만 좀 무덤덤하게 간다면 좋은 회사를 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좋은 회사를 들고 있다면 조정을 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상승 포지션으로 딱 포지션을 딱 세팅해 놓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